뉴욕 일원에서는 오늘 밤부터 기온이 더 내려가 내일 아침에는 체감온도가 섭씨 영하 30도에 육박하는 강추위가 예상됩니다. 지난해 뉴저지주에서 실업수당 혜택을 받은 가운데 76,400명가량에게 과다 지급 통지서가 발송됐습니다. 며칠 전 중국의 정찰기구가 미국 상공을 휘젓고 다녀 국방부가 격추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금리가 지난해 9월 이후 처음으로 5%대로 떨어졌습니다. 서로 다른 시의원을 임명하고 대립하고 있는 팰리세이즈 파크 타운에 대해 카운티 법원이 시의원 임명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뚝 떨어진 기온에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오늘 하루 종일 추운 날씨를 보였는데요. 오늘 밤부터는 기온이 더 내려가 내일 아침에는 체감온도가 섭씨 영하 30도에 육박하는 강추위가 예상됩니다. 뉴욕시 당국은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실내에 머물 것을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북극 한랭전선이 북동부 지역까지 내려오면서 뉴욕 일원에 한파가 닥쳐왔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빠르게 떨어지기 시작한 기온은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화씨 10도대로 내려갔으며 시속 20마일의 강풍까지 몰아쳐 체감온도는 화씨 마이너스 5도, 섭씨로는 마이너스 20도를 기록했습니다. 밤사이 기온은 더 내려가 내일 아침에는 이번 겨울 최강 추위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뉴욕시 최저기온은 화씨 6도, 섭씨 마이너스 14도가 예상되며 북극의 차가운 공기를 머금은 시속 45마일의 강풍까지 예상돼 체감온도는 화씨 마이너스 17도, 섭씨로는 마이너스 27도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저지와 허드슨밸리 등 뉴욕시 외곽 지역의 경우 수은주는 더 내려가 일부 지역에선 체감온도가 섭씨 영하 30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립기상청은 허드슨밸리, 커네티컷 남동부, 롱아일랜드 동부 지역에 풍랑주의보를 발령했으며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도 혹한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캐시 호컬 주지사는 끔찍한 혹한으로 야외 활동 15분 만에 동상을 입거나 저체온증이 올 수 있다며 이번 주말 외출은 삼가고 비상사태에 대비해 대피소 위치를 미리 숙지해 놓으라고 권고했습니다. 토요일은 하루 종일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맑은 날씨의 오후부터는 바람이 잦아들 것으로 예보됩니다. 토요일 최고기온은 화씨 27도가 예상됩니다. 일요일부터는 최고기온 45도, 최저기온은 40도로 기온이 올라가면서 추위가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는 최고기온 50도 전후의 온화한 날씨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수요일부터는 비 소식이 예보되어 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지난해 뉴저지주에서는 주간 평균 43만 6천 명이 실업수당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7만 6,400명가량에게 과다 지급 통지서가 발송됐습니다. 당국은 불법이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실업수당을 많이 받은 사람들에게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최근 뉴저지주는 2022년 한 해 동안 실업수당을 받은 실업자 가운데 7만 6,444명에게 과다 지급 통지서를 보내고 정상적인 수액을 제외한 과다 수령액을 반환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뉴저지주의 실업수당 수혜자는 지난 2021년 주간 기준으로 평균 59만 9천 명, 2022년에는 43만 6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번에 과다 수령 반환 통보를 받은 7만 6,444명은 지난해 주간 평균 수혜자의 17%입니다. 주 노동분쟁국이 보낸 과다 지급 통지서에는 만약 과다 지급 차액을 반환하지 않으면 연방 주 세금 환급액 또는 회사 급여를 압류하겠다는 강한 경고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주 노동국 안젤라 델리 센티 대변인은 과다 지급 통지를 받았지만 자신이 받은 수혜가 정당하다고 판단됐을 때는 곧바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며 이의 제기는 노동분쟁국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우편으로 내용을 적어 보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과다 지급 통지서를 받은 수혜자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과다 수령한 실업수당을 정해진 날짜 안에 반환하지 않으면 원금과 함께 이자와 벌금까지 갚아야 합니다. 델리셀티 대변인은 한 번에 반환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는 상환 협상을 신청하고 기간과 매달 갚아야 하는 상환액을 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며칠 전 중국의 것으로 보이는 정찰기구가 미국 상공을 휘젓고 다녀 국방부가 격추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 당국은 이 정찰기구가 위협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봤지만 기구는 핵 미사일 시설이 있는 민감한 지역 주변의 상공까지 날아다녔습니다.
어제 국방부는 줌 브리핑에서 며칠 전 중국의 것으로 보이는 정찰기구가 미 본토에 진입했던 것을 파악하고 공군기를 출격시켜 추적하는 등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현재 미 본토 상공의 고고도 정찰기구를 탐지해 추적 중이라며 미군 북미 항공우주방위 사령부가 이를 면밀히 추적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이 정찰기구가 중국의 것이라는 걸 확신한다며 목적은 분명히 정찰이고 핵 미사일 시설이 있는 몇몇 민감한 장소 상공을 지나갔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국은 전날 몬태나주 상공에서 격추를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몬태나주에는 미국의 세 개의 핵 미사일 경납고 가운데 한 곳인 맘스트론 공군기지가 위치해 있어 정찰기구가 정보 수집 목적으로 비행했을 가능성이 나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 기지에는 150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경납고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고위 당국자는 이 기구는 중국이 적외도 위성을 통해 수집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중요한 가치를 창출하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국은 격추하기로 결정됐을 경우에 대비해 전날 몬태나주 빌링스 공항을 폐쇄하고 F-22 전투기 등 군 자산을 동원했었지만 잔해로 인한 지상 피해가 우려돼 격추 계획을 접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정부는 오늘 해당 정찰 풍선이 중국의 비행선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홈페이지에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태로 올린 글에서 그 비행선은 중국에서 간 것으로 민수용 성질에 속하며 기상 등 과학 연구에 사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서풍 때의 영향과 자신의 통제 능력상의 한계로 예정된 항로를 심각하게 벗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이어 중국 측은 비행선이 불가항력으로 미국에 잘못 들어간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중국은 앞으로 계속 미국 측과 소통을 유지하고 이번 불가항력에 의한 의외 상황을 적절히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방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인도 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에 공화당 영킴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한미 관계를 비롯해 중국과 일본, 대만과의 민감한 외교 쟁점 등을 다루는 주요 직책인데요. 인도 태평양 소위 위원장을 한국계 의원이 맡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영킴 의원은 미국의 국가안보는 우리 삶의 방식을 보장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아메리칸 드림을 보호한다며 이를 위해 미국은 동맹의 신뢰를 확보하고 적에게는 두려움을 줘야 하며 우리 지도자들의 강력하고 결단력 있는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외교 정책 결정은 미국의 미래를 결정하고 미국이 세계 무대에 서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킴 의원은 세계 인권 증진, 자유를 사랑하는 국가들에 대한 지지 활동, 동맹국과의 자유무역 강화, 적들에 대한 책임 추궁 등을 위해 겸허한 마음으로 이 중요한 소위 위원장직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한미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맡아 한미 동맹 발전을 위해서도 더욱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영킴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17대 의회에서는 아시아 태평양 외교 문제를 아시아 태평양 중앙아시아 비확산 소위에서 다뤘지만 이번 118대 의회에서는 그 명칭이 인도 태평양 소위로 변경됐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FOMC 회의에서 파월 의장이 물가 상승 완화를 언급하면서 채권 금리가 하락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금리 역시 지난해 9월 이후 처음으로 5%대로 떨어졌습니다. 어제 모기지 뉴스 데일리에 따르면 30년 만기 모기지 평균 금리는 5.99%로 지난해 9월 이후 처음으로 5%대로 떨어졌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지난해 10월에는 7.37%까지 올랐던 30년 만기 모기지 평균 금리가 5%대로 내린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처음입니다. 해당 금리는 이번 주 6.21%로 시작했지만 연준의 FOMC 회의 이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물가 상승 완화를 언급한 영향으로 10년물 국채금리가 내리면서 동반 하락했습니다. 지난 1일 연준은 정례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고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파월 의장이 디스인플레이션을 여러 번 언급하는 등 덜 매파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주가가 크게 반등하고 국채금리는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0.09%포인트가량 떨어진 3.41%까지 내렸고 2년물 국채금리는 4.12%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모기지 뉴스 데일리의 매슈 그레이엄은 연준이 신중한 통화정책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 만큼 모기지 금리도 5%대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가까운 시일 안에 4%대로 진입하기는 힘들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이날 국책 모기지 업체 프레디맥은 모기지 금리가 4주 연속 하락했지만 아직 6%대라고 밝혔습니다. 프레디맥에 따르면 30년 만기 모기지 평균 금리는 지난주 6.13%에서 이날 6.09%로 내렸습니다. 지난 1월 한 달 동안 정부기관을 포함한 비농업 사업체들이 51만 7천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실업률도 반세기 이래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노동부는 정부기관을 포함한 비농업 사업체들이 1월 한 달 동안 51만 7천 개의 새 일자리를 만들어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업체에 고용된 월급 노동자가 한 달 사이 이렇게 늘어난 것으로 시장과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최대 19만 개를 훨씬 상회한 겁니다. 12월에는 26만 개, 11월에는 29만 개의 사업체 일자리가 순증한 바 있습니다. 1월의 일자리 순증 규모는 코로나19 직전 회복기 월 평균치 22만 개를 웃도는 것으로 연준의 인플레 제동을 위한 금리 연속 인상 조치가 아직 고용시장에는 통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연준이 12월 중순 0.5%포인트 금리를 인상하면서 시장은 1월 고용시장에서 고금리 충격으로 월간 일자리 순증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발표된 1월 일자리 순증치는 감소는커녕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던 51만 개로 급증했습니다. 해가 바뀌면서 통계적 조정이 있는 탓도 있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고용시장은 연준의 금리 인상에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 한편 노동부는 사업체 일자리 통계에 이어 가계조사를 통한 실업률 조사에서 실업자가 569만 4천 명으로 전월에 572만 2천 명보다 줄어 실업률이 3.5%에서 3.4%로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업률 3.5%는 약 51년 전인 1971년 이후 반세기 이래 최저치였는데 여기서 더 내려간 겁니다. 총 취업자는 1억 6,013만 명으로 12월에 1억 5,924만 명에서 늘어났습니다. 서로 다른 시의원을 임명하고 대립하고 있는 팰리세이즈 파크 타운에 대해 카운티 법원이 시의원 임명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양측의 대립이 길어질 경우 타운 행정 공백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도 예상됩니다. 지한생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저지 버긴 카운티 법원이 팰리세이즈 파크 타운의 시의원 임명과 관련된 판단을 유보하고 행정 절차를 중지시켰습니다. 카운티 법원은 오는 2월 16일까지 시의원 임명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팰리세이즈 파크 타운은 지난해 시의원으로 활동하던 폴 김이 시장에 취임하면서 시의원 자리가 공석이 됐고 후임자 지명을 놓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31일 폴 김 시장과 일부 시의원이 불참한 채 진행된 팰리세이즈 파크 타운 정례회의에서 신디 피레라, 스테파니 장, 박재간 시의원은 공석인 시의원 자리에 전 펠팍 시의원이었던 앤디 민 씨를 추대했습니다. 반면 폴 김 시장 측은 정례회의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정례회의 다음 날 저녁에 열린 펠팍 민주당 위원회 투표를 통해 민석준 씨를 시의원으로 임명했습니다. 타운은 오늘 오후 긴급위회를 개최하고 시의원 임명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법원이 임명 가결안에 대해 일시 중단 명령을 내리면서 오늘 회의는 취소됐습니다. 예정대로 위회가 개최될 경우 양측의 마찰이 예상되기도 했지만 법원의 명령으로 소요 사태는 피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제시한 2월 16일까지 당분간 타운 위회도 멈추게 돼 한동안 타운 행정 공백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그동안 대학에서 학생들로부터 외면받던 인문학이 다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인문학은 수십 년간 이공계 학과에 밀려왔는데 최근 대학에서는 인문학과 예술 전공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버클리대와 캘리포니아대 등지에선 그간 학생들로부터 외면받던 인문학 전공자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버클리에선 지난해 영문학과와 역사, 언어, 철학, 언론학 등을 전공으로 선택한 1학년생이 전년에 비해 121% 늘었습니다. 그리고 버클리대에서 인문학을 공부하려고 지원하는 고등학생도 5년 전에 비해선 43.2%, 10년 전보다는 73% 늘었습니다.
세라가이어 버클리대 인문예술대학장은 학생들이 현 시대를 이해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인문학과 예술에 눈을 돌리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애리조나 주립대와 워싱턴대 등지에서도 인문학 전공자가 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문학은 실용성이 떨어진다는 선입견 때문에 최근 수십 년간 이공계학과, 즉 이른바 스템학과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인문학적 소양이 떨어지면서 SNS상의 가짜뉴스나 거짓 정치 선동, 인종차별주의 등의 확산에 따른 부작용이 초래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악시오스는 또 최근 인문학이 부활하려는 조짐을 보이는 것은 그간 인문계 전공학과와 교수진 등이 백방으로 노력한 결과라고도 소개했습니다. 인문학을 배우고 얻는 직업의 보스가 스템 출신보다 괜찮은 경우도 있고 비판적 사고와 글쓰기 실력으로 기업의 경영진에 오를 수도 있다는 장점을 널리 알렸다는 겁니다. 악시오스는 또 일부 대학에선 이미 인문학이 취업에 도움이 되는 학문으로 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우스다코타 주립대와 같은 학교에서의 언어학 프로그램은 기업의 학생의 언어 능력에 대한 인증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하원은 어제 열린 본회의에서 김정일, 김정은, 레닌, 마오쩌둥 등을 모두 범죄자로 규정하는 사회주의 공포규탄 결의안을 찬성 328명, 반대 86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3페이지에 달하는 이 결의안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는 공산주의 정권, 전제주의 통치, 잔인한 독재로 거듭 무너진 권력의 집중을 필요로 한다고 적시했습니다. 특히 결의안은 북한의 김정일, 김정은 등을 언급하며 역사상 가장 큰 범죄 중 많은 수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저질러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텍사스주 휴스턴 총영사관에 따르면 텍사스주 의회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54번 고속도로의 엘페소 인근 구간을 한국전쟁 참전용사기념 도로로 지정하고 오는 4일 도로 표지판 제막식을 개최합니다. 제막식에는 기념도로 지정 법안을 발의한 시저 블랑코 주 상원의원과 베로니카 에스코바 주 하원의원, 참전용사와 한인사회 인사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블랑코 의원은 한국전쟁에 참전한 젊은 영웅들은 한국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희생했다며 우리는 참전용사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시 의회가 어제 음력설을 미국의 연방 공휴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샌드라 황 시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은 그레이스맹 연방 하원의원이 지난 20일 하원에서 재발의한 음력설의 연방 공휴일 지정 법안을 지지하는 내용입니다. 뉴욕시 의회 결의안은 연방 하원의 법안을 지지할 것을, 대통령에게는 법안에 서명할 것을 각각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원숭이 도창 비상사태 종료를 선포했습니다. 지난해 7월 30일 비상사태를 선언한 지 6개월 만입니다. 뉴욕시 보건국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M두창 감염자는 3,82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인종별로는 히스패닉계가 35%로 가장 많았고 흑인 27%, 백인 22.4%, 아시안 3.6%였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장은 비상사태가 종료됐지만 M2창이 근절됐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계 종사자들은 환자들이 관련 증상을 보일 경우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할 것을 권한다고 밝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화창하지만 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5도, 섭씨 영하 4도, 밤 최저 기온은 25도, 섭씨 영하 4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 역시 화창하겠고 기온이 다시 올라 크게 춥지 않겠습니다. 월요일도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